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10가지 질문 말고 나 이거는 꼭 궁금하다 하시는 분. 예, 인사팀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예, 요게 다른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로시간 관련돼서 연관이 된 부분이 고민하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포괄임금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노동부에서 포괄임금에 대한 지침을 못 내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 걱정인 부분도 하나가 뭐냐면 저희 회사도 이제 포괄임금으로 지금 52시간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포괄로 보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계속 노동부 해석들이 고정 OT 개념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린 포괄이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이제까지도 그렇게 와서 감독 이렇게 왔을 때 설명하고 다 인정하고 가다가 요즘 들어 계속 고정 OT로 해석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러면 사무직은 시간 관리가 가능하니까 니네 고정 OT 그 다음에 개발직은 시간 관리 어려우니까 포괄임금 그래서 회사 내에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고요. 포괄임금이 앞으로 정말 노동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노무사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포괄임금 문제는 아마 노동부가 결국 판례 흐름대로 갈 것 같아요. 판례 흐름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포괄임금을 쓰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노동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사 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죠. 지침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결국 인사를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포괄임금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아마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 OT가 됐던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지. 결국 이제 부작용 문제였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IMF 이후에 연봉제로 되면서 연봉액에 모든 연장야간 휴일수당을 다 포함시킨다라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들어온 사람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12시까지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6시에 땅 퇴근하는데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게 공정성이 없는 거죠. 보상의 공정성. 그런 부분에서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라도 그 보상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은 결국 그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보호, 그다음에 노동인권 존중, 인간 존중, 저녁이 있는 삶 이런 등등을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하나였었죠, 그죠? 우리가 100시간 넘게 근무하는 그런 특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소됐으니까. 결국은 사무직의 포괄임금 문제로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일 뿐이지 포괄임금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쪽이고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하게 합의를 하면 가능하니까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포괄임금제는 쓰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부연 설명드리면 가이드가 정말 나올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어도 뭐 최저임금부터 해서 실제 사용자 측에 부담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못 내놓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고용부가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네, 뭐 10월 말로 또 디데이를 잡았던데요. 작년 국감 때부터 10월 말 장관이 얘기했는데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또 가이드 내용을 보고 이미 초안은 다 보셨잖아요. 네. 초안 다 사무직에 보셨는데 국한데 유출된 거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일부 변경된다 하더라도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판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첨언을 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원선 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무효라는 판례가 있는 반면에 아주 옛날 판례 중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 포괄임금제 명목으로 30만 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안 해도. 그럼 근로의욕이 고취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정리가 되려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게 폐기가 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두 가지의 약간 상충되는 대부분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정리가 우리가 모든 법 해석의 가장 최종적인 권한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판결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거는 법에서 안정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포괄임금제 문제는 근로기준법은 그 포괄임금제라는 거를 용어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뭐 법이라든지 시행령 어디에도 없는 건데 현시에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법원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대법원보다는 노동부와 국회에서 입법 차원으로 결국 갈 것이고 그러면 그 입법의 방향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아마 새로 이미 초안을 보신 그 지침대로 아마 가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질문. 마이크 좀 건네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콘서트 오기 전에 제가 한 3년 동안에 그 외부에서 교육받았던 스타트 시간을 봤더니 오늘 했던 시간이 아마 거의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보통 7시 넘어서 다 했는데 그래도 30분 정도라도 단축돼서 하는 거 보면은 저녁 시간이 좀 굉장히 짧아진 것 같고 인사노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퇴근이 절대 이 시간에 이뤄질 수가 없는데 이 시간이 온다는 것 자체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되는 기업, 저는 아웃소싱하고 있는 제니엘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지금 올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 전국에 있는 기관의 사용자의 감독과 저희 기업의 감독해서 한 100여 군데 넘게를 노동부 감독만 받았습니다. 그 군데에서 받고 나면서 느낀 점은 동일성되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고용노동부와 같이 토의하거나 혹시 얘기 나누실 시간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IT 선진 기업인데 왜 인사노무에 관련돼서는 빅데이터가 없는지 어디를 찾아봐서 우리가 어플이라든지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노무사님들이 각자 말씀해 주셨던 법원의 판례들 내가 했었던 키워드에 대한 단어 그럼 내가 질문했던 어떤 질문 사항들을 치면 법원 판례까지 주르륵 나올 수 있는 왜 우리 대한민국의 인사노무하는 HR은 그 내용이 없는지 개인적으로 98년 비정규직법이라고 할 수 있는 파견법 때부터 사원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무사님들하고 대화 나누고 해보면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포털 사이트 찾고 노무사님한테 답변 드리고 답변서 보면 이거 일관적인 답변 좀 이 케이스에 정확하게 맞는 정확한 팩트가 나와 있는 답변을 원하는데 노말한 답변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 사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항상 이제 저희 고객분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왜 HR 관련된 빅데이터를 할 수 없는지 아까 박정현 노무사님 말씀해 줄 때 박정현 노무사님 말고 신동현 노무사님 말씀해 줄 때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시작일 때 빅데이터화 시키면은 아마 우리 후배들 또는 이제 HR을 해야 될 분들이 아주 정확한 사이트에 국가가 인정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확한 논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일이 그런 생각이 좀 하나가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도 이제 다양한 이제 아웃소싱 업무에 이제 업을 하다 보니까 물류하고 유통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특례업종에 적용되고 근로시간 단축 100일 콘서트가 아마 호빵기를 끌 겁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연속근로 연속 휴게 시간 13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고 물류 사업장에 노동부에서 감독이 나온다. 그러면 그 회사는 뒤집어집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하고 유통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해 주셨던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한 번 더 진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한 번 더 건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답변을 요청하는데 재원. 당부를 드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저는 그런 앱 같은 게 없다. 고용노동부 그건 뉴스거리네요. 그건 뉴스거리.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보완을 드리면 HR 쪽은 원칙적으로 보안성이 최고 중요합니다. 결국 오픈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왜 내가 어떤 자료를 얻고 싶어도 옆에 아는 친구가 있어도 안 내놓죠. 그건 비밀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기가 이제 각자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 과연 그러면 노동부가 왜 그런 자료를 빅데이터화 시키지 않아서 결국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를 없게 만드느냐. 그런데 이거는 노동부뿐이 아니고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행정관청이 그 정도 된다면 우리는 진짜 소득이 한 10만 달러 되는 수준에 들 텐데 아직 거기는 못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간 기업들에서 하는 게 왜 세무 쪽은 또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노무 쪽은 어디가 있고 법률 쪽은 어디가 있고 이런 방식이 되잖아요. 그죠? 현재는 아마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확보하는 건 좋은데 다만 이제 판례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노동부 해석도 항상 변경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 깊이, 그러니까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보시면 아까 그런 고민들을 풀어나갈 수 있고 필요하시면
노동부 자체 내에서 감독관들이 활용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왜냐면 걔네들 지침이 있고 왜 나름대로 해석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개인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 틀이 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조금 부연해도 네. 될까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는 결론이 있고요. 뭐 제가 고용노동부를 뭐 대변한다라기보다는 지금 그런 DB와 그다음 빅데이터에 대한 고민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 이제 모 TF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어서 이미 한 3년, 5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 고용정보원이 주축이 돼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근데 참 쉽지 않은 게 부처 간에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굉장히 배타성이 심하게 지배되는 곳이 또 이 정보라는 부분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성 근로자는 시간에 근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신 근로자 또 시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실제 보건복지부, 임산부 바우처 자료만 좀 우리가 볼 수 있어도 바로 체크가 됐을 텐데 이게 공유된 게 불과 2, 3년 전에 부처 간 공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그 여정 제가 얘기한 제 멘트거든요. 이 역시 정보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잘 가야 될 방향으로 지금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닌가, 기로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자, 뭐 마칠 시간 같고요. 제가 뭐 뉴스거리로 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겠네요. 어떻게 설명드린 거. 그리고 그 뭔가 들여다보려면 간단해요. 백스페이스 2번 누르면 다 나오니까. 자, 이상으로 시간도 지금 8시 반, 예정된 시간 10분을 초과했고요. 여기서 현장일 마치고 이거 궁금하다, 그 별도 질문지에 적어주시면 노무사님께서 따로 답변을 드린답니다. 자, 지금부터 한 30초씩 저 끝에 계신 박경훈 노무사님부터 마지막 소감 말씀 듣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술집 형태가 펍이에요. 맥주를 좋아해서 한 잔도 안 먹고 이래 오랜 시간 펍에 있는 게 참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노동법 전문가는 누구죠? 공인노무사입니다. 변호사들도 노동법 전문이 아니면 잘 몰라요. 우리 대표 변호사도 나한테 박변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변호사나 법무법인하고 자문계약이 돼 있는 분들은 자문계약이 종료된 다음에는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하고 자문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가 대한변협에 징계 먹을 거 각오하고 강력히 공고를 드립니다. 우리 공인노무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진주 노무사님. 네. 인사 노무 이슈가 많이 복잡하고 또 어려운데 이렇게 귀한 자리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또 노동법은 언제나 노무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동원 노무사님. 제가 준비했던 멘트를 이미 앞에서 하셔가지고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어쨌든 사실은 오늘 질문 답변이 정해진 답이 있으면은 이런 뭐 토크 콘서트라는 게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찾아보면 나오는 문제니까. 근데 지금 어디에도 답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결국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 노무사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현 노무사님. 네, 저도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쟁이 멤버거든요. 이런 멤버십을 같이 가진 분들과 함께 이런 현안에 대한 어떤 현장의 고민들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저희가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노화가 촉발될 정도예요. 뭐 하루 걸로 뭐 가이드가 나오니까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공부할 것도 많고 이렇지만 항상 이 공인노무사가 여러분 곁에 있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같이 이 힘든 시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보자, 뭐 이런 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오늘 노무사님들의 좌장격이시죠. 구건서 노무사님 총평 마지막 듣고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업 내에서 다른 물건을 다루는 부서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근로시간 문제도 결국은 사람으로 접근하면 해답이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자꾸 사람을 물건이나 노예로 자꾸 보려고 하는 속성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인간다운 삶,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 일자리 늘리는 것 플러스 결국 자기 시간을 좀 갖게 하는 거잖아요. 직장인들이 소모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자기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면 인사팀에서는 가능한 한
근로자들을 어떻게 좀 성장시켜 줄까, 그다음에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더 시간을 더 많이 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장님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 여러분도 다 근로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 예컨대 회사 편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아닌 함께 같이 잘 사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특히 이제 조직 문화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시켜서 일하는 또는 억지로 하는 그런 방식들이 아닌 스스로 하는 방식들이 이제 필요하죠.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해주는 시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결국 인사관리는 그런 자아실현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충족시켜주면서 동기부여를 시킬 건가라는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아마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단순한 그런 주제를 벗어나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틀이 아닌가라는 건방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사회자 멘트로 한 두 가지 생각나는 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 전에 MBC라는 회사 들어와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야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시간의 근무 수당을 얼마를 주니 많이 그런 거 따질 때도 아니었고 의뢰 그런 거였나 보다 했을 때였는데 그 30년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 조직 문화도 바뀐다는 거, 새로운 우리의 뭔가 이 과도기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생각 안 나네. 조금 전까지 생각나는데 이제 동사가 됐다 이거. 생각나면 이따 말씀드리고. 자, 한국공인노무사의 주간의 근로시간 단축 100일 기념 현장 토크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키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 만들어주신 한국공인노무사의 박영기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